자, 잘 쉬셨죠? 네,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별표를 3개 놓으셔야 됩니다. 매년 기출입니다. 매년 기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103조 나와 있는데 우리 판서 노트는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103조 한번 읽어볼게요. 책에 148페이지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자, 뭐에 위반한 사항입니까?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뭘 한다? 무효한다. 자, 우리가 이제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근데 내용이 뭐라고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뭘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우리 판소노트 2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유형입니다, 이게. 사회 질서 위반의 유형입니다. 유형은 어떻게 되냐? 정, 인, 자, 사, 생, 백사조, 동기의 불법. 자, 이렇게 유형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정인자씨가 사생절단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104일 만에 했는데 동기는 아주 불법하다. 이게. 정인자 사생 104조 동기의 불법.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그 다음에 인륜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행적 행위에 생활의 기초재산의 처분행위. 104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돼요. 동기불법.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들어갈게요. 당사자가 원해서 뭐 했습니까? 법률행위를 다 했죠? 원해서 법률행위 다 했는데, 내용이 뭐일 때는,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뭘 하자고?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자, 우리 복수해 봅시다. 강행법규 위반했다. 무효죠. 무슨 무효였습니까? 절대적 무효. 추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가 됐을 때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사회질서 위반했을 때는 무효도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뒤에 배우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절대적 무효거든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게 절대적 무효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불공정무효. 103조 안에 뭐니까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그래서 104조도 103조 안에 있기 때문에 요것도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예요.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가야 되고. 자, 그러면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을 했는데 이런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런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다 해가지고 판결을 다 모아보니까 분류를 하니까 요렇게 분류를 하고 또 이렇게 분류가 되고 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많은 판례들을 다 모아서 분류를 하니까 몇 가지로? 7가지로 분류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 예를 들면 우리 판소때 보면 살인 도구 계약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살인 도구 계약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남편 죽이면 1억 주겠다 이런 거죠. 와이프 죽이면 1억 주겠다 이런 게 뭐예요? 살인 도구 계약입니다. 도구 계약은 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거든요. 자, 이런 계약은 어떻게 하고?
정의에 관여 반응이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중매매인데, 요거는 이중매매는 중요합니다. 이중매매는 매매가 몇 번입니까? 두 번인데 무슨 가담하면은 적극 가담을 하면은 무효가 된다. 오늘 요거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보험금을 탈목적으로 보험금을 탈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맺었다. 요거 맺었다. 요거 뭐라고요? 유효무효? 무효다. 보험을 가입해놓고 사고 내가지고 이불로 보험 탈목적으로 하는 경우 있죠. 이때 뭡니까? 정의에 관념을, 사회질서 위반인데 뭐에 반하는 것이다? 정의에 관념에 반응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수자금 대차계약. 자, 밀수자금 대차계약은요, 밀수자금을 어떻게 합니까? 빌려주는 계약을 한다.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이 밀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정의에 관여 반응으로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이게 밀수자금 대차계약, 대차계약, 무효다. 됐습니까? 자, 그런 내용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입찰 담합행위 또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입찰 담합하는 행위. 입찰 담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의 반응이다? 정의에 관념의 반응이로서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과 금전과 조건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 금전과 금전의 조건이 결부됐을 때. 이게 중요한 판례인데, 예를 들면 증언해주는 대가로, 들어봤어요? 증언해주는 대가로 1,000만 주기로 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뭡니까? 금전과 조건이 결부됐어요. 사회질서 위반이고. 자, 공무원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주기로 했다. 이런 것도 뭐예요? 위반입니다.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그래서 정의관념 반응입니다. 금전과 조건이, 그 수사기관에 뭡니까? 고소고발해가지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해가지고 상대방을 궁지빠뜨릴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했다. 이것도 뭡니까? 사회질서 위반인데 뭐에 반한 것이다? 정의에 관련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금전과 조건이 뭐 됐을 때거나 결부가 됐을 때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판례 내용입니다. 뭐에 반하는 겁니까?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일련의 관념 반하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첫 계약. 한번 물어볼게요. 첫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이거 유효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아시죠? 무효죠? 근데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급 약정은 이건 유효가 무효가? 유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약정은 뭐라고? 유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유를 걷기 제한하는 행위 갑니다.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와이프가 계속 주 패는데 뭡니까? 이혼하지 않겠다. 각서 적었다. 이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즘은 남자들이 뭡니까? 길을 못 펴고 있잖아요. 맞죠?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또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 이런 약정하면 뭡니까? 자유를 걷기 제한하는 행위로서 뭐가 됩니까? 무효다. 경업 금지 특약.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목공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미용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평생 오픈 금지 이런 것들입니까? 뭐라고? 자유를 걷기 제한하는 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책에 다 있습니다. 자, 사행적 행위는 도박, 채권, 채무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도박, 채권, 채무는 무효. 도박, 채권, 채무는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에 기초가 된 처분행위. 요것도 우리 시험 나왔는데, 사찰의 존립에, 사찰은 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사찰은 산에 있잖아요.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사찰이 어디 있는데, 저 사찰이 임야 있잖아요. 산에 있잖아. 근데 요 사찰에 이 소유자가 갑이고 토지소유자가 있는데 이 토지를 을에게 증여해버리면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문제 생깁니까? 철거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불공정 범위는 후설할 거고요. 동기불법. 동기는 뭡니까? 동기가 뭐예요? 이 주택을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이게 동기예요, 동기. 이유 뭡니까? 임금 상승을 위해서 하는 거죠.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맞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동기가 이유, 생각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표시되지 않으면 사회지수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동기불법은 뭐 됐을 때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 뭡니까? 사회지수 위반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인자 사생 104조 동기의 불법, 요게 뭡니까?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인데, 전부 다 이것들이 뭐라고요? 판례인데, 이 판례를 분류를 하니까 몇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 7가지로 분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되면은 뭐가 된다고?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고, 무효되면 절대적 무효죠?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책에 이게 있는 내용인데, 여기 엄청나게 해놨어요. 이거 딱 주면서 뭡니까? 수험생들한테 폭탄을 안겨주는 겁니다. 나 보면은, 아이고, 이거, 여기서 요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별표되어 있는 거 있죠? 별표 해놔야 돼. 뭘 했냐면은, 거기인데, 뭘 했냐면은, 허위에, 적어 놓으세요. 근저당권 설정행위. 우리 그 판소노트에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여백에. 요거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요거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요거는 103조 위반입니다. 요 정도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요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에서, 요게 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이 근로자인데, 을이 이제 회사입니다. 회사가 이제 파견할 때 경비를 대줬습니다. 그럼 경비를 돈 대줬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3년간 근무해야 된다. 최소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는 사교가 있거든요. 이 사교는 자유를 극히 제한한 행위로서 무효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사 같은 경우 해외 갔다 오라고 주정을 보냈다가 갔다 오면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뭐냐면 이건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근로자는 뭘 주장했냐면요, 이건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위반으로 무효다고 주장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경비 반환 차원이다. 우리가 돈 다 대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판 사왔거든요. 그냥 사오면 시험이 안 내요. 대판 사와야 시험이 나옵니다. 대판 사오니까 판사가 뭐랍니까? 아, 이거는 경비 반환 차원이다. 3년간 근무하지 않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경비를 반환하라라고 판결된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이게. 요 정도 하면 거의 90% 이상 끝난 거예요. 저는 이 정도만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네, 조심 싫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기출문제 정도만 지문 있는 거 좀 정리하고 가시면 충분해요. 자, 갑시다, 이제.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봅시다. 148페이지 103조까지는 설명했죠? 103조는 읽어봤죠?
자, 밑에 가서 방가로 1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법률이 용인하게 되면은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사회 질서 위반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사회 질서 위반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강행법규 위반되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이 위반의 내용이 되면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쭉 밑으로 가서요. 쭉 밑에 가서 3번 내용이 뭐냐면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강행 규정과 더불어 사회적 한계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의 의미 되어 있는데 참고사항 보시고 옆에부터 갑니다. 반사회 질서의 유형입니다. 인륜에 반하는 행위 나옵니까? 자, 요 인륜에 여기서 책에서는 뭐부터 보였는데 뭐부터 한다고? 요거부터 합니다. 이거. 저는 이거부터 했는데 다른 책도 전부 다 정인자 사생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 책은 인부터 하는 인. 자, 인 보세요. 인륜에 관한 반응이 자식과 부모는 아내와 각각 동거하지 않게 자식, 와이프 이게 동거하지 않게 하는 약정 이게 뭐라고요? 사질서 위반인데 뭐에 반한 겁니까? 인륜에 관련 반한 겁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무슨 계약이다? 첫 계약이에요. 첫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두 번째 줄에 동의가 있어도 뭐가 된다고? 무효. 우리나라는요, 일부 일처제 아닙니까? 그래서 첫 계약하는 것은 뭐란다? 무효로 합니다. 무효.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혼인 예약 중 동거를 거부하는 등의 금전을 지급한다. 이것도 뭐예요? 뭐, 하여튼 금전 지급 약정도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C번은 요거는 조건을 배워야 됩니다. 요건 조건할 때 합니다. 별표한 개 해놓고 C번은. 요건 조건할 때 합니다. 해지 조건부로 해가지고 증의하는 거. 자, 그래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 첫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데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급 약정은 뭐예요? 유효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밑에 정의관념 반행이 한번 보세요. 정의관념 반행이 범죄 기타 부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조정하는 행위 이런 게 뭡니까? 입찰 당합행위 이런 것들입니다. 입찰 당합행위 이런 것들이 밀수자금 대차기 이런 것들이 뭐예요? 뭐다? 범죄의 부정함을 유발하거나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무효. 자, 니은번하고 디귿번하고 그 다음에 리얼번하고 미음번 있죠? 그 다음에 비읍까지 딱 묶어놓으시고 그걸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겁니다. 금전과 조건이 뭐 됐을 때 결부됐을 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해놨죠. 그게 있죠. 증언해주는 대가로 돈 얼마 주기로 했다. 여기에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이고. 그 다음에 소송에서 증언해주는 대가로 돈 주기로 했다. 그게 이제 뭡니까? 디귿번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뭡니까? 여기서 줄 것이에요. 요거는 중개사 시험이 나왔던 거예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승소 조건으로 토지 일부를 받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변호사법에 보면은 변호사는 승소할 때 돈 못 받을 때 승소하면 뭐 받습니까? 성모 보수 받는데 못 받으면 일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돼 있는데 누구만 된다고요? 변호사만 돼요. 그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약정하면 뭐라고요?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됐고. 자, 공무원의 직무가, 자, 이게 미연번이 별표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예요. 공무원의 직무에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업부터 읽어보시면 공공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인데 조건과 금전이 결부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넘기시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디입니다? 니은부터 비업까지 딱 해놓고 뭘 적어놓으면 됩니까? 금전과 조건이 결부됐을 때 무슨 위반된다고? 사회질서 위반.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 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넘기시고. 자, 시효번도 있네요. 시효번까지 해놓으시면 되네. 시효번도 금전과 조건이 뭡니까? 행정관청에 진정을 넣어가지고 취하는 조건으로 뭐 해주기로 했다. 이것도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정의관의 반응이. 됐습니까? 자, 됐고. 와, 이거 많이 해놨네요. 참고상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갔어요. 3번. 개인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게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기업번만 체크하시고.
어떤 일서도 유연하지 않게 각서를 써줬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체크하십니다. 과도하게 위약벌의 약정은 사실수 위반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연번에 가서 경업금지 약정 찾았습니까?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미용기술을 가르쳐주면서 평생 오픈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미용기술, 목공기술 가르쳐주면서 평생 오픈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151페이지. 자, 도박. 사행적 행위, 도박 채권 채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도박 채권 채무는 사실수 위반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에 도박같이 나와 있잖아요. 사행적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니은번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대차계약도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고, 도박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도 뭐가 됩니까? 무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변제하기 위해서 또 도박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 가등에서 보는 게 하는 것도 무효가 된다. 그러면 도박 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빌려주는 계약들 전부 다 삭다 뭐라고요? 무효. 그 다음 미연번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책만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책 가면은,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뭐에 반한 것이다? 정의에 관념에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사행적인 게 아니고. 무슨 말이겠죠? 이 책에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른 책도 전부 다 이거 여기 들어가는데, 정의에 관념 반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빼쁘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내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어디로 가냐면 5번입니다. 사찰의 조림에 필요 불가하냐. 이건 했죠 이거. 생활의 기초가 된 사람의 무슨 행위입니까? 처분행위입니다.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정리하는 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찾습니까? 그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체크하시고. 동기의 불법 나옵니까? 동기는 뭐 됐을 때 나머지 볼 필요 없고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니은번 있죠. 니은번 체크했어요. 기억 니은 있잖아. 니은번에 설령 동기가 불법이더라도 상대방의 표시가 표의자가 동기를 알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유효지만 다만 뭐 됐을 때 행간편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사실수 위반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기시고 자, 넘기시면 7번은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자, 사회질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쭉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이거 보다가는 돕니다. 자, 153페이지 가서 4번. 사회질서 위반의 판단식입니다. 언제 기준합니까? 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 하살표 딱 해놓으시고, 밑에. 그래서, 행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뒤에 보니까 범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할 당시에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죠. 다시 우리가 할 때 당시에는 이게 범죄로 취득한지 몰랐다니까.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뒤에 알게 됐다 하더라도 자, 할 당시에는 사회질서 위반이었어요, 안 했어요? 아니었잖아. 예를 들어 볼게요. 밀수자금 대차계약은 무효죠. 근데 이 밀수자금인지 모르고 돈을 빌려줬는데 보니까 이 밀수자금은 세웠더라. 그럴 때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를 기준하니까? 법률 행위시를 기준하니까. 됐어요? 자,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기면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입니다. 효과. 우리가 이제 사회질서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라 했죠. 확정적 무효다. 됐습니까? 바로 밑에 첫 번째 줄 따라서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고 바로 밑에 가서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사회질서 위반인데 무효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를 자 봅시다. 어떤 예를 들느냐? 이런 예를 들어갑니다. 첫 계약 들어봤어요?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넘겼다. 무슨 계약 해가지고? 첫 계약을 해가지고 넘겼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이 급여는 뭐예요? 무슨 급여다?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746조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무슨 급여가 되면? 불법 원인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주면 누구 거라고요? 첫 겁니다.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또 얘가 병인한테 넘겼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뭘 불문하고? 선이 아기를 불문하고 무조건 뭐합니까?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넘겼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첩은 지가 내 거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첫 계약해가지고 자동차 사줬다. 그 자동차 내 앞으로 했다. 누구 겁니까? 첫 거죠? 이거 중고에는 무슨 급여니까?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 청구를 못하게 돼 있거든. 뒤에 배우겠지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안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첩액계약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첫 계약 맺어놓고요. 임대해주면 됩니다. 임대해주면 돼요. 첫 계약 해가지고 차를 안 사주고 렌트해주면 됩니다. 그럼 첩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이 받을 목적으로 첩한다 아닙니까?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무슨 급여라는 거 알아야 됩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영혼이 누구야? 첩거든. 우리는 시험 치면 틀리지만 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예요. 자, 이거 우리 시험에도 나와요. 알겠죠? 첫 계약 이런 부분도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첫 계약 해가지고 주면 그 준 급여는 무슨 급여? 불법의 원인대수 준 급여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가서 746조 있죠? 있습니까? 불법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줄 것이고,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가면은 네 번째 줄에 줄 거져 있죠. 부당 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없을 뿐만 물론이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없으면 물론이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어요? 그 별표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시험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자,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준 급여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 첫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첩한테 줄 때는 그냥 감히 준다 생각하시고 줘야 돼요. 예? 법조문이 그거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746조. 오케이? 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순식간에 또 지나가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책에 엄청나게 돼 있고 아닌 것들 막 정리 엄청나게 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보지 않고 요 정도만 딱 보면 됩니다. 판소노트에 있는 거. 자, 갑시다. 사회질서 위반.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으로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에는 절대적 무효인데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종류가 뭐가 있는데 정인자, 사생, 백사조, 동계불구 있습니다. 그럼 정의관여 반응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뭐 살인도 계약, 이중매매도 무슨 가담했을 때 접근했을 때 무효되고,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맺었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요. 밀수자금 대차계약이나 입찰 담합행위, 금전과 조건이 결여해서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이게 정의관여 반응이고, 인륜관여 반응에는 첫 계약은 뭡니까? 무효인데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 생활지비 약정은 뭐가 됩니까? 유효가 돼요. 자유를 귀찮은 경우는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 약정은 뭐가 됩니까? 무효되고, 경험금지특약도 무효입니다. 요 경험금지특약도 이제 적은데, 뭐 일반적인 건 상관없는데, 너무 제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평생 오픈하지 말아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도박, 채권, 채무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돼요.
생활에 기초된 처분행위, 사찰의 존립, 임야를 증기하는 행위도 뭐가 됩니까? 무효가 돼요. 그럼 동계불법은 뭐가 됐을 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위에 근전하고 설정에는 통정의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고 과도하게 중한 위압벌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163페이지 있죠? 163페이지. 찾습니까? 4번입니다. 4문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인 것을 고르시오. 이 말이네. 무효인 것 찾으라 했습니다. 1번은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1번 바로 체크해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2번. 무허가 음식점 판매하는 행위는 유효했죠. 단지 처벌된다 했잖아. 무허가 나오면 단속규정. 그래서 아까 무허가 강조했던 이유가 뭐예요?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는 단속규정이에요. 처벌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유효. 그럼 2번 아니죠? 3번은 민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여러분 소송 해봤을 때 뭐 해봤으면 알 건데 형사가 아니고 민사사건에 대해서는요. 내가 이겼다, 승소했다 그러면 보수 약정하면 줘야 됩니까? 줘야 돼요. 근데 옆에다 적으세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뭐가 됩니까? 무효다는 거 빨리 알아야 돼요. 요게 이게 최근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4년 5년 전에 바뀌었어요. 뭐 최근이죠. 예.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 26회 때 시험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26회 때 나왔어요. 26회니까 지금 30회니까 5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예. 5년 전에 나왔어요. 26회. 예? 나왔었어요 그때. 네.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예? 나중에 내가 보여줄 테니까 아시겠죠? 예. 저는 기초문제를 다 통째로 외우고 있는데, 예? 많이 그만둔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신지? 예? 자, 그래서, 예. 내가 찾아주고 다 보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 갑시다. 그래서 이제 민사사건에 수임한다. 그러면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인데, 옆에다가 형사사건은 성공보수 약정이 뭐라고요? 무효답니다. 무효. 사회적 위반 무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달라고 하면 됐나는데, 이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형사사건은요, 보수 자체가, 성공보수가 없지만은, 보수 자체가 비쌉니다. 수임료가. 민사는 330부터 시작하지만, 형사는 550부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 말고 더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많았잖아요. 뭐 빼주는 거에 조건해가지고 1억 받고 2억 받고 이래가지고 그때 뭐 최유정 판사가 뭐 잡혀 들어가고 뭐 이랬잖아요. 변호사가. 기억 안 나요 그거? 옛날에 있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예. 벤처 검사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답이 4번인 거 아시겠죠? 수사기관의 허위주의, 금전과 조건이 결부되면 사회질서 위반인데 뭐에 반하는 겁니까?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맞나요? 자, 5번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허위에 근전하고 설정하는 강제집행 면허무조 허위에 근전하고 설정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넘겨서 자 어디로 가냐면은 16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64페이지에 6번 문제 있어요. 6번의 문제 정답 1번은 뭡니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무효라 그랬죠? 네, 뭐랬고 5년 전에 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자, 금전과 조건이 되는데 증언해주는 대가로 일당하고 차비 정도 주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장하는 약정은 유효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건 2번이지. 장래 부척 관계를 승인하는 것도 무효죠. 첫 개가 무효. 그다음 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 대해서 소송의 일부를 줄기로 한 약정도 무효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받기를 검증한 조건이 뭐 된 겁니까? 결부된 거. 무효죠. 정답이 몇 번? 2번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나머지 내용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거까지 보시고, 이제 뭐 들어가냐? 불공정한 법률이 갑니다. 155페이지에. 155페이지. 우리가 이제 뭡니까?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은요, 요 정도 타이틀만 잡고 책에 너무 엄청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책이 이제 뭡니까? 누군지 아시죠? 강사가. 저 책 쓴 사람이 서신대가 있는데, 그분이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뭡니까?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됩니까? 미치부입니다. 미치부입니다. 그거 다 얹어봐요. 무슨 말이죠? 요렇게 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뭐 하면 되냐면은, 주택관리사 문제 딱 하고, 공인중개사 기초 사회질서 위반, 그것도 매년 나오니까, 그거만 정리 쫙 하고 그냥 끝내보면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막 들어가지고 하다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이거. 아시겠죠? 요걸로만 치워버리려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중에 공인중개사 문제도 기출문제 10년씩 딱 해줄 테니까, 거기 보면 사회질서 위반 있거든요. 그 내용만 정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됐고. 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갑니다. 155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 이거 좀 들어가면은 시간이 좀 쉴까요? 네. 이게 들어가면은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아, 쉬면 안 되겠다. 좀 쉬지 말고. 자, 그러면 이중매매 아까 안 했을 거니까 이중매매 하고 갑시다. 154페이지. 요건 되니까. 154페이지 이중매매 있죠? 아, 이중매매 요거 설명할게요. 요거는 뭐 10분이면 딱 끝나니까. 자, 이중매매는 별표를 2개 해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다. 자, 우리 판서노트는 몇 페이지예요? 한 장 넘기면 됩니다. 24페이지. 필기할 거 다 해놨습니다. 자, 그림도 똑같이 가요. 자, 이중매매도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요 내용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가면서 갈게요. 자, 이중매매가 뭔데요? 매매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매도인인데,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인데, 자, 이 사람은 첫 번째 매매, 제1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를 넘기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매매를 했는데, 얼마를 제시했냐면은 1억을 제시했어. 그리고 계약금 받고, 또 중도금 받았습니다. 잔금 중에서 이전에 해주면 되는데, 얘가 나타납니다. 병이 나타나서 2억 제시해버립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팝니까? 자, 여러분이 갑이야. 1억에 팔겠대. 팔기를 딱 계약했는데 갑자기 누가 병이 나타나가지고 2억 준대요. 그럼 누구한테 팔아야 됩니까? 뒤도 안 보고 바로 팔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또 등기까지 이겨봐야 돼요. 알겠죠? 자, 할 때는 근데 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 해야 됩니까? 야, 이게 계약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난리가 나가지고 뭐 안 돼요?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와이프가 지랄하더라 하면서 막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네 손에 좀 봤으니까 내가 한 2천만 원 더 줄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그래 계약 파기하면 돼. 예? 합의 딱 하고 난 다음에 얘한테 가서 이제 등기 다 쳐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딱 넘겨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매를 몇 번 했습니까, 얘가? 2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때 계약할 때도 계약할 때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 설명하고 한번 해주겠다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설명 잘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얘가 거부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계약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근데 이거만 이중매매하면 사기죄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민법상은 뭐예요? 이중매매다. 그러면 이중매매가 되면 매매가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이중매매, 이중양도라 하거든요. 자, 이거는 첫 번째 시험의 포인트. 원칙은 뭡니까? 유효. 원칙은 뭐라고요? 유효. 할 수 있다. 우리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계약하고 여러 사람 계약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슨 가담했을 때는 예외, 적극 가담했을 때 유효단 말이에요. 적극 가담 나오면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뭐 틀린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여기다 이거 무효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예? 아이고야.
이 유효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X야. 우린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절대 안 틀려요. 적극, 가담, 미음이야. 그대로 밑에다가 무효. 시험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뭐 나오면은,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무효. 아시겠죠? 네, 절대. 뭐, 얼마나 쉬워. 적극, 가담, 미음이고 밑에 무효. 네, 무효. 유효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X. 유효 나오면 X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의 첫 번째 보이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가면은, 시험 지문 나올 수 있는 게 요, 제2매수인입니다. 그럼 제2매수인은요,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돼요. 자, 선이다. 선이가 뭐예요? 무엇을 모르는다. 이 매매 있었는데 몰랐다. 단순히 알았다. 그리고 이제 적극가담, 이렇게 나눕니다.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요 X 부동산은 뭐합니까? 얘는 등기가 되면은 취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취득했으니까 우리 계약금 5월 1일 날 주기로 하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주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전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6월 1일 날 얘한테 등기했으니까 돼? 안 돼? 안 되죠? 얘가 취득해보잖아. 그러면 누가요? 을이갑에게 무슨 불이행? 6월 1일 지나면 무슨 불이행? 채무를 이행을 못하잖아. 무슨 불이행? 채무 이행이 안 되니까 채무 불이행. 그러면 계약 뭐합니까?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까지? 손배까지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됐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왜냐면 얘가 이 등기를 넘겨줄 수가 있다 없다? 못 넘겨줘. 누구이 등겼으니까? 병이 등겼으니까.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가담 해버리면? 적극 가담하면 아까 뭐랬어요? 무효죠? 무효입니다. 적극 가담하면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만일에 이 두 사람이 적극 가담한 상태에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정이 누굽니까? 전득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적극 가담 무효가 됐을 때는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이에요. 시험 지문 내용에. 됐어요? 이 중에는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지금 5개 딱 적는 게 그게 시험 지문으로 딱 나온다면 항상. 알겠어요? 그럼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답이 딱 정해져 있거든.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이거? 요거죠. 이거. 적극 가담에 무효됐을 때 전득자가 선이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슨 가담이 나오기 때문에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뭐예요? 무효니까 취득할 수가 없다 가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중개에서도 이거 10년 동안 5번 나왔던 겁니다. 5번.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래서 전득자가 선이더라도 취득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 네 번째 적극 가담해가지고 제2매매가 적극 가담에 무효됐을 때는 얘가 직접 말소합니까? 아니면 대위 말소합니까? 어떤 걸까? 대위 말소한다 해야 되죠?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얘한테 가서 야 말소해. 그럼 병이 뭡니까? 네 눈대란단 말이야. 왜 네 눈대요? 얘하고 계약 쓴 적이 있어 없어? 없어. 말소해라면 네 눈대라거든. 그럼 얘는 얘 알아 몰라? 얘는 얘하고 계약 썼어 안 썼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얘를 대회가 등기를 말소에 갖다 놓고 다시 가져가야 돼요. 이건 뭐란다? 대위 말소야. 직접 할 수는 있다 없다? 얘가 얘한테 가면 네 눈대란다니까? 관계가 있다 없다? 을하고 병하고 계약 쓴 적이 없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눈대려 버린다고.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직접 말소합니까? 대위 말소합니까? 대위 말소해야 된다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나올 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채권자 취소권은요, 채권자의 사회행위가 있으면 무슨 행위? 사회행위가 있으면은 개인을 해야 하는 행위가 있으면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자, 이때는 이중매매 사회행위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계약을 여러 사람하고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개인을 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할게요. 154페이지 이중매매, 이중양도 돼 있죠. 자, 기억번의 끝에 가니까 이중매매 원칙은 뭐라고요? 유효하다 줄 것이고, 유효니까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얘가 뭡니까? 얘가 취득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받을 수가 없잖아. 무슨 불이행입니까? 채무, 불이행,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해지하면서 무슨 배상까지? 손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예외 갑니다. 무슨 가담에서 이루어지면은 적극가담 나오면 무효로 했죠. 자, 적극가담 할 때 담자에 현관패 딱 해놓고. 그럼 미음이가 알겠죠? 무효입니다. 우리 틀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은 틀릴 수가 없어요. 적극가담은 무조건 맞춥니다. 무효.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적극가담의 의미. 이 적극가담 의미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 적극가담은 나오지 밑에 의미가 뭔지는 묻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뭡니까? 알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이 적극가담이라 합니다. 왜 밑에 볼 필요도 없고 옆에 페이지 가서 B번의 그 내용이야. 단순히 알았던 거는 적극가담이 아니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적극가담을 하려고 단순히 알았다는 건 뭐예요? 악이잖아, 악이. 악일 때는 뭡니까? 매매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 됐어요? 네, 그래서 무슨 가담했을 때만 됩니까? 적극가담했을 때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번. 직접 말소 찾았습니까? 직접 말소할 수는 없고, 무슨 말소 해야 된다고? 대위 말소 나왔잖아, 대위. 네? 대위 말소 해야 됩니다. 네. 요건 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직접 하는 거하고, 직접 나오면 거의 대부분 X입니다. 대위 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건 대위해가지고 하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진 않아. 공부 좀 해야 돼. 자극을 받지.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직접 나오면 X 생각하시고, 대위하면 거의 맞다 하면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알겠어요? 네,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이거 점유취득시에 가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대위, 직접 나오면, 대위는 동그라미, 직접은 X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됐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B번 있죠? 자, 이게 적극가담회가, 자, 누가, 이 둘이 적극가담했잖아. 그럼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죠. 그럼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청구할 수도 있답니다. 그거 줄 것이고. 제2매수인은,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10번의 별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의 별표는 시고,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받은 사람 전득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적용 범위, 이중 양도의 법리는 되어 있다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니은번 가서, 취득시효 명의신탁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거 쭉 보시면 돼요. 뒤에 배웁니다. 자, A, B, C, D, E 법 쭉 해가 쭉 나왔는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가면 넘어가고, 거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어 갑시다. 문제 갑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판선의 내용만 정리해도 충분해요. 자, 어디로 가냐면은, 166페이지네요. 166페이지에 8번 문제가 있습니다. 맞나요? 166페이지에 8번 문제. 갑은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이전에 이어졌다. 자, 항상 시험 문제가 이중매매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을이 매매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다시 폭등하자 병인태 넘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이전 넘겼어요? 병인태 이전 넘겼죠. 그럼 매매를 몇 번 했어? 2번. 이중매매예요.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1번 어떻습니까?
맞죠. 그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매매라는 사실만으로 각각 병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중 매매는 원칙 뭐라고? 유효. 이기고. 2번은 갑병 간의 계약이 유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의 을에 대한 이전기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죠. 맞아요? 이행불능이니까 이행 못 넘겨주니까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안에 이행불능, 이행지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채권자 지체하고 쭉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이행불능이 뭐라고? 채무불이행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번 또 맞네요. 3번은요. 여기 해놨네. 병이 취득한다 안 한다? 병이 취득을 한답니다. 맞고. 4번은요. 이거 아까 했잖아요. 단순히 알고 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무슨 가담해야 됩니까? 적극가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5번. 갑병 간의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은 할 수가 없다. 질문 읽을 때 직접 나오면 없다 가야 되지. 대위하면 있다 가야지. 중간에 말 뭡니까? 뒤에 거는 일명을 하잖아요. 대위 나오면 바로 보세요. 대위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있다 되죠. 직접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중간에 뭔데? 지러지러. 아니고 그래서 대위에서 뭐뭐 나오잖아. 말소청할 수 있다. 직접 말소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 잘 나오는 파트인데 또 요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입니다. 예.